2026년 2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사진 한 장이 공개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 대당 가격 1,200억 원이 넘는 이 전투기의 기술을 열었더니 최첨단 레이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쇳덩이 5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200억 원짜리 전투기가 고물상 철조각을 싣고 납품된 겁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의 굴욕이라는 제목이 전 세계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2개월 동안 1,600번을 날았는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전투기. 미국이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레이더를 독자 개발해서 양산 납품까지 시작한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게 기술을 구걸했다가 뺨을 맞고 이를 악물고 7년을 연구해서 결국 그 기술을 수출까지 하게 된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극입니다.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KF-16과 F-4, F-5 같은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특히 F-4와 F-5는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기종인데 이걸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첫째, 당장 쓸 전투기로 F-35에 40대를 도입한다. 계약 금액 약 7조 3,400억 원. 둘째, 장기적으로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KF-X 사업, 지금의 KF-21 보라매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약 8조 8천억 원. 그런데 F-35를 살 때 한국 정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7조를 줄 테니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25개를 이전해달라. 록히드 마틴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기술 이전 조항이 들어갔고 한국은 안심하고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1년 뒤 2015년 9월 22일 미국 국무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25개 기술 중 4개, 핵심 중의 핵심은 이전 불가. 그 4개가 뭐냐? AESA 레이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EOT, GP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RF 제머 전자전 장비입니다. 전투기의 눈, 귀, 그리고 방패에 해당하는 기술이에요.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걸작이에요. 군 F-35 핵심 기술 4개 이전 안 되는 줄 알고도 계약. 일부에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일단 계약부터 하고 본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겨레는 미국 F-35 핵심 기술 제공 거부, 한국 속수무책이라고 보도했고요. 7조 4천억 원을 내고 전투기는 받았는데 정작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은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돈을 줘도 기술은 안 주겠다는 거였어요. 왜 안 줬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면 F-35의 고객이 줄어듭니다. 7조를 받아놓고 핵심 기술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거절 이후 한국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그런데 사실 ADD 내부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김지연 수석연구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AESA 레이더 개발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을 못 받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고 결국 ADD가 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외부 전문가들도 국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 ADD는 후자를 택합니다. 직접 만들겠다고. 2016년 2월 ADD 내부에 레이더 전담 개발팀이 꾸려졌고 한화 시스템이 개발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공식적으로 AESA 레이더 국산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화 시스템의 조재형 팀장이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2년은 책만 읽었습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논문과 기술 문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다는 겁니다. 기초부터 시작한 거예요. AES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안테나가 빙글빙글 돌아서 한 방향씩만 봅니다. AES는 수천 개의 초소형 안테나가 동시에 전파를 쏴서 여러 방향을 한꺼번에 봅니다. 적기 추적, 지상 감시, 전자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초소형 안테나 하나하나가 초정밀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걸 수천 개 만들어서 마하 1.89 지급기동 환경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걸 자체 개발한 나라가 12개국 뿐이에요. 한국은 이 대열의 후발주자로 합류한 겁니다. 201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년 동안 책을 읽고 2017년에는 이스라엘의 엘타와 약 400억 원 규모의 기술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엘타는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 산하의 레이더 전문 회사인데 미국과는 다르게 기술 자문은 해줬어요. 물론 핵심 설계도를 통째로 준 건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건 안 된다. 정도의 가이드를 준 거죠. 그리고 2018년 4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CJ 레이더가 162개 요구 성능 항목을 전부 통과한 겁니다. 개발 시작 2년 만이에요. ADD의 신현익 연구원은 이 순간을 두고 AESA 개발은 절박함이 낳은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과 실전 배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작동하는 것과 마하 1.8로 날아가는 전투기 기수 안에서 작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2020년부터 본격적인 비행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가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국내에서 시험할 환경이 부족해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개조된 보잉 737 시험기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1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수행했어요. 당시 비행 시험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험할 때 연구원들이 새벽에 출국 절차를 밟고 시험 항공기에 탑승한 뒤 비행 시험을 마치면 입국 절차 없이 바로 귀가하는 식으로 일정이 돌아갔어요. 문제는 다음 출국 때 벌어졌습니다. 입국 기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공항 당국이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의심한 거예요. 결국 연구원들은 관리 대상으로 지목돼서 이후 매번 추가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ADD의 윤재윤 책임연구원이 직접 질문한 내용이에요. 국가 기밀급 레이더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불심 검문을 당하면서도 시험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팬데믹 한복판에서 레이더를 들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다닌 겁니다. 백신도 없던 2020년에 단 한 사람도 출장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현지에서 시험 항공기를 개조하는 업체의 작업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연구원들의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ADD의 윤재윤 책임연구원이 현지 업체에 농담을 던졌어요. 점심을 사주면 하루에 2번 비행시험을 하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샌드위치와 음료를 가져왔고 그날 하루에 2번 8시간 연속 비행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샌드위치 한 끼에 시험 일정을 앞당긴 거예요. 2022년 7월 19일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활주로 옆에서 지켜보던 엔지니어 한 명이 몰래 눈물을 닦았다고 해요. KBS 다큐멘터리에 나온 장면인데 2년 동안 책만 읽고 5년 동안 시뮬레이션만 돌리던 사람이 자기가 만든 레이더를 단 전투기가 하늘에 뜨는 걸 본 겁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 안준현 대령은 이륙하는 순간에 뭉클한 감동이 가장 크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AESA 레이더 APY-016K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예정보다 6개월이나 빨랐어요. ADD의 노지은 연구원이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조종사는 목숨을 걸고 비행합니다.
그 조종사의 눈이 되는 레이더를 만드는 거니까 실패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만든 레이더의 실력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KF-21의 레이더 이름은 APY-016K. 한화 시스템과 ADD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핵심 숫자 2개만 기억하세요. 탐지거리 200km, 동시 추적 표적 20개 이상. F-35의 레이더와 동급입니다. 송수신 모듈은 1000개 이상을 탑재했고 F-35가 1676개니까 하드웨어 규모도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소재입니다. APY-016K는 질화 갈륨 GAN 기반이에요. 기존에 쓰던 갈륨 비소라는 소재가 100W짜리 전구라면 GAN은 같은 크기에서 700W를 내는 겁니다. 같은 안테나로 7배 강한 전파를 쏘는 거예요. 이 고출력 GAN AES를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가격.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 단가는 약 50억 원. 미국제의 6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이 30년에 걸쳐 만든 기술을 한국이 7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가격은 10분의 1로. 한국이 이렇게 약진하는 동안 F-35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쇳덩이 사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미 공군에 인도된 F-35 일부 기체에서 AESA 레이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철제 무게추 5개가 들어 있었어요. 레이더가 없으면 앞부분이 가벼워져서 무게중심이 무너집니다. 추락할 수 있으니까 쇳덩이로 무게를 맞춘 겁니다. 원인이 2가지인데 둘 다 황당합니다. 첫째, 중국의 히토류 역습입니다. 레이더 부품에는 네오디듐,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자석이 필수인데 전 세계 히토류의 60%를 쥐고 있는 중국이 수출 통제를 걸어버렸어요. 자석이 없으니 레이더를 못 만들고 레이더를 못 만드니 빈 껍데기로 출고한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전투기가 적국인 중국의 원자재에 목줄을 잡혀 있었던 거예요. 둘째,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설계 오류입니다. 미군은 F-35의 레이더를 신형 APG-85로 업그레이드하려 했는데 기체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더를 만드는 노스롭 그루먼의 손발이 안 맞았어요. 신형 레이더가 레이더 돔 내부 공간보다 3.5cm 더 크게 설계됐습니다. 3.5cm, 손가락 2마디예요. 총 사업비 2조 달러, 한화 2,90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손가락 2마디 때문에 멈춘 겁니다. 신형은 커서 안 들어가고 구형은 부품이 없어서 못 끼우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로키드 마틴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이더가 없어서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쇳덩이를 채워넣고 그대로 납품했습니다. 전투력보다 재무제표를 우선한 거죠. 전 세계 언론이 조롱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조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전문가들은 레이더 없는 F-35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비행기일 뿐 전투기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2024 회계연도 평균 가동률은 50%였습니다. 절반이 땅에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 군사 요구 사항이 67%인데 17%포인트나 미달합니다. 18개월 동안 고장이 234번 발생했고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42,000달러, 한화로 시간당 약 5,500만 원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KF-21의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약 29,000달러, 한화 약 3,7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F-35가 42,000달러니까 KF-21이 약 3분의 2 수준이에요. 거기다 F-35는 절반이 땅에 누워있고 겨우 날리면 시간당 5,500만 원이 증발합니다. 반면 KF-21은 1,600번을 날았는데 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유지비까지 훨씬 저렴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가 2026년 1월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F-21은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의 구원투수다. 라파를 넘어서는 가성비를 가졌다. 미국 전문가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GAO는 이 공급망 문제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결국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F-35 구매 대수는 47대로 깎였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가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겁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개발에 성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승부는 양산과 수출이에요. 2024년부터 양산이 시작됐고 2026년 하반기에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됩니다. 예정보다 수개월이나 빨라진 일정이에요.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전력화될 예정인데 블록 1 기준 대당 가격이 약 8,300만 달러, 한화 약 1,200억 원입니다. F-35A가 1억 달러를 훌쩍 넘으니까 동급 레이더를 단 전투기를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은 수출입니다. 2024년 이탈리아의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MOU를 체결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경량형 AESA 레이더를 레오나르도의 경공격기에 공급하는 계약이에요. 2025년부터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 한국제 레이더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밀코르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인기용 소형 공냉식 AESA 레이더 수출이에요. 기존 전투기용 레이더를 소형 경량화해서 드론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전투기용 레이더 시장만이 아니라 무인기 레이더라는 새로운 시장까지 열어버린 겁니다. 글로벌 AESA 레이더 시장은 지금 약 8조 원 규모인데 10년 안에 2배로 커집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 시장을 정면으로 노리고 있어요. KF-21 자체의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025년 4월에 F-35 대안으로 KF-21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폴란드는 F-35 신형 도입을 보류하면서 KF-21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와 중동까지 7개국 이상이 관심을 표명했고,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 50대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F-35 대신 한국 전투기를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KF-21 수출 규모가 약 200억 달러, 한화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매출은 1년 만에 30% 넘게 뛰었고 AESA 레이더가 효자 품목이 된 거예요. 사실 이건 AESA 레이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152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5년 만에 5배 이상 뛴 겁니다. 한국 방산 빅사의 수주 잔고는 110조 원을 돌파했고 세계 방산 기업 매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에 올랐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가고 K9 자주포가 유럽 전역에 깔리고 천국 미사일이 중동으로 나가는 와중에 KF-21과 AESA 레이더까지 수출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라는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무기 언제 살 수 있냐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던 기술을 한국이 7년 만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F-35는 레이더 대신 쇳덩이를 싣고 출고되고 있고요. 일부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KF-21의 가성비와 레이더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유로파이터와 라팔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사실상 최강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직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미국 G2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기술 못 준다던 미국이 2026년에는 같이 만들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협상력이 된 겁니다. 1955년
한국 공군의 첫 제트 전투기는 미국에서 받은 중고 F-86이었습니다. 1년 운용비 5만 달러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로부터 70년 뒤인 2025년, 한국은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를 이탈리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고 비행기를 구걸하던 나라에서 전투기의 눈을 수출하는 나라로 7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위 산업의 DNA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